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선 투자 여러분, 보라의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2주 동안 돼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좀 지루하기도 한 기간이지만 이때 쉬는 거죠. 이때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천천히 10월 중순? 11월 중순이겠다. 그 3분기 시점 나오려면. 아, 3번씩 나가면 미국 애들은 한 11월 초 이때쯤 나오겠지. 이 널널할 때 이제 계속 종목 찾아놔야겠죠. 내년 게임 해야 되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도 해야 되나? 이게 어느새 어. 3개월 차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3개월 차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꽃잎에서 꽃이 됐다가 이제 벚꽃 가지. 가지야? 가지에 이제 꽃이 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콘으로 바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3개월 차 가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 정말 고마워요. 네, 안창일님, 어, 이영근님, 대낭자님, 포비안님, 달려라 세계로님, 원장원님, 박종현님, 윤경남님, 그레고리 리님, 강봉성님, 새벽애님, HSS님, 준영김님, 윤진방님, 오영님, PSO 천사님, 많다. 존존님,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2023님, 이렇게까지 3개월 차 구독 벚꽃 가지에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아, 너무 고마워요, 되게. 아,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네요. 우리가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제 질문 많이 주세요. 근데 딱히 질문을 해도 지금 뭐 이익을 내야 되냐 했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미국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미국은 우리가 덜 갔다고 생각해서 연말에 뭐 조정 갔죠. 조정하고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좀 봐야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적정가나 적정가 이상으로 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조정받고 내려오면 기회가 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오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역시 멤버십 여러분들과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질문 읽을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튜브 정책상 이제 그런 거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글의 아이디가 안 보여가지고. 왠지 알아? 질문이 별로 없거든. 이게 아이디가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유저네임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11월 또는 12월을 향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라해 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아마 11월, 12월 되면서 이제 리스트를 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일단 리스트를 쫙 짜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연초에 이제 1월부터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뭐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 주가 움직임이. 근데 주가 움직임이 격렬하게 있을 때 따라붙어서 추가 수익을 노려야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뿌린 건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괴리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가가 20% 올랐어. 그래도 적정가보다는 더 밑에 있다는 얘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가가 뭐 20% 2배 올라가지고 적정가가 뭐 퍼 30을 가는데 뭐 퍼 70까지 가 있으면은 여기서 격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미 그걸 벗어난 거고, 그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고성장하는데 주가가 더 밑이야. 근데 거기서 20% 급등했다고 해도 많은 부분 수익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금액을 더 추입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기가 초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연초에도 에코프로비엠이랑 올라갈 때 조금 추가로 계속 사긴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더 과감한데 근데 올해 많이 쫄았었어요, 연초에. 그치? 맞아. 왜냐면은 2022년도가 최악이에요, 너무 가지고. 증시 자체가 완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해였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떨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좀 있었지. 올해는 될까? 왜냐면 연초에도 미국 증시가 계속 그 금리 인상을 격하게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난리 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덜 과감했죠, 평소에 해보다. 두 번째 댓글, 경남님 관점이 쿨하시네요. 저는 감정이입했어요. 화가 많이 났거든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때 그 우리 프리미엄 콘텐츠 애널리스트 그 부분에 사용하셨는데 솔직히 화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거짓말한다고 깔고 가기 때문에 그 별로 화 그래서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 원래 속이는 게 쟤네들 일이니까. 그렇지. 원래 하던 걸 하는 건데 뭐 화낼 필요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에 내내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달아주셨고요. 고마워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업데이트를 주 2회로 이제 줄여가지고 그때는 3회 했던 게 2차 전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또 뭐 실적 시즌 같이 할 거 많으면 또 그때는 또 3회 해야지. 그다음에 기영님 덕분에 새로운 종목을 알게 됐네요. 한번 관심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한국 것도 조금 열심히 좀 찾아보고 있어요. 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저네임 또 다른 종목 감사합니다. 눈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얘가 성장률만 괜찮다면 내년에도 한 30에서 40% 이게 날 텐데 성장률이 중요하지. 맞아, 증가율이 중요하지. 그다음에 이제 피님이 달아주셨는데 사업 모델 호비아님인가? 모르겠네. 그러게. 사업 모델이 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렵지 않나요? 전 의료 쪽으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이게 그 성장률이 원래 우리가 크게 증가한다는 건 가속도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으로 하면 다음에 한 6, 70 뭐 이렇게 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맞아. 확률상으로 원래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줄어가는 거를 늘리려면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만 다 유럽으로 확장한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뭐 엄청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좀 덜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0% 근방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위험 신호가 나와가지고 그치.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괜찮다 얘는. 그리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핸드폰 파는 거랑 뭐 확실히 그 장기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를 이제 그 이식할 때 보관해 주는 거랑 완전히 이제 그 시장 풀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거랑 관계없이 지금 이 기업이 2분기에 150% 이상 고성장했다는 건 우리가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그 150% 고성장하는 거를 고성장할 때까지만 누리다가 저희는 이제 이 기업을 이제 미래로 보내놓고 저희 이제 투자를 다른 곳에 하면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추가 작다고 해도 지금 고성장하는 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돈을 벌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질문을 좀 들어봤는데 솔직히 이거 많이 올랐잖아 주가가. 맞아. 그러면 이거 생명을 구하는 게 얘네의 사명이라면 사람들은 생명도 구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가능을 해요 증시에서. 미래적인 기업들은 다들 이런 스토리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게 뭐 증거죠. 자, 그 다음 에디7601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유저네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종목을 보네요. 매일 2차 전지만 보다가 타 종목을 보면 새로워요 라고 합니다. 2차 전지가 조금 짜릿하죠. 사람들 거기 많고 화제고 인기 많으니까. 인기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인기 많은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커뮤니티에서 대화할 때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런 대화하는 재미도 있고. 나 사실 연초에 사람 만났을 때 뭐, 내 투자자잖아요? 그럼 뭐 투자하세요 했을 때 한 2, 3월인가? 3, 4월인가? 그때 에코프로면 2차 전지 투자해요 이렇게 했을 때 다들 묻더라고요. 맞아. 별로 역시 너도 그거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근데 우리 작년부터 갖고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긴 했었어요. 작년 죽는 줄 알았죠.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서 20-30% 빠진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치. 또 경남님 저는 소액으로 2차 전지 투자 중입니다. 올해 농사 현금화 접고 내년 1월 매수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혁 작가님 덕분에 수익을 냈습니다. 소식 자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우리가 정한 모델이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왜냐면은 주가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점이 주가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기준에 있느냐의 좀 차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댓글로 이런 말도 하던데 너네 반대로 하면 수익 난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가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그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적정 가격으로 왔을 때 그냥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적정 가격이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나 안 하나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주가가 오늘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주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 행동을 맞추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주가 쪽에 통제권이 있는 거죠.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통제권이 주가가 있을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통제권을 내가 갖고 싶으면 적정 주가를 계산해서 나오는 게 좋고
오히려 최대한 이익을 끌고 싶으면은 주가의 움직임에 1위 1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1위 1비 한다는 올라간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수도. 그렇지. 그래서 올해 농사 현금화를 잡는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그 이익이 계속 추정치 하향해서 그냥 빨리 나왔어요. 맞아. 더 잘 되는 걸 좋아하는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2분기 연속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추세거든요, 이거. 치고 가는 게 좋아하는데. 추세 반전될 때까지는 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나온 면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40-50%못 먹었죠. 맞아. 내년 1월에 매수하는 방법은 저희는 원래 1월 연초에 매수하는 거 좋아해서 지금 역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조사해 놓고 올해 수확한 그런 뭐라 하지 자본들 내년 이제 초에 이제 괴리감 크고 고성장하는 애들로 이제 다시 씨를 뿌리겠죠. 그다음 유저네임 보라해라고 하셨어요. 보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북 1987님 혹시 그랩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랩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랩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그때 그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실적이 미스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미스가 났었던 게 그 라마단인가 그 기간이 원래는 2분기 때 했던 건데 그 기간이 변하나 보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분기에 돼서 이게 전년비 타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2분기 때 실적이 잘 났으면 올라왔어야 되겠죠? 그걸 확인 아직 안 했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랩은 옛날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버도 옛날에 투자했었는데 이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에 이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여행 갔을 때 그랩을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랩이 은행이랑 거기 핀테크 쪽도 같이 진출하는 걸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랩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봐봐야겠네요. 성장률만 좋으면 하지. 그렇지. 성장률. 적정 가격이 좀 괜찮이 있고. 올해 아마 처음 올라가는 걸걸 올라간다면.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유저네임 보라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강님 보라에라는 뜻의 아마 이모티콘인 것 같아요. 하트를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에디7601님 연말에 리비안 많이 올라서 지금 상황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날이 오길 바랍니다. 화이팅이라고 하셨어요.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을 좀 하고 여러분, 있죠. 이게 우리랑 같은 느낌을 겪으신 건가요? 그 미국은 격해. 우리나라처럼 순한 맛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센 맛이거든요. 맞아. 반등도 화끈하게 하고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지지. 2배가 진짜 한 2, 3일 만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분기 실적 잘못 나면은 50에서 70%가 하루 만에 박살날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 미국 매운맛이야 매운맛 아주 고수들의 세계입니다. 역시 미국은. 그 다음에 역시 M2K7955님 원래 차 욕심 없는데 리비안은 너무 갖고 싶은 차예요. 리비안과 테슬라는 추매하려고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장기로 보고 더 빠지면 조금씩 모아보려고 하는데 팔란티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즘 AI로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팔란티어 실적 발표하고서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라고 좀 들었거든요. 뭐 가이던스가 미달했나 아니면은 실적이 미달했나 이런 거로 좀 들었는데 팔란티어도 AI 여기에 엮여서 좀 핫하긴 했었죠. 그래서 성장률이 우리는 그때 좀 20-30%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거두었거든요. 아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기대감이 엔비디아처럼 실질적으로 실제에 반영돼야겠죠. 그렇지. 고성장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적이. 그다음에 더북 1987님 외국 주식의 아쉬운 점은 역시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제가 리비안을 타보고 구매를 경험했다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참 축적된 경험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주식을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주식을 놓지 않고 있으면 일단 돈적으로 경험을 하죠. 박살이 나든가 돈을 벌든가. 맞아. 우리가 그래서 여행을 조금 많이 다니는 편이었어요. 물론 작년에 박살이 나서 미국행이 좌절됐지만 아마 이제 우리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회복되면 미국도 가고 남미도 가고 못 가본 주요 국가들이 있어요. 인도도 가고 해서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몸으로 체득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한번 계속 다녀볼 생각이에요. 맞아.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 뭐 여러분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찍을 수 있고 그래요 막. 그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접적인 수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미국에 못 갔으니까 다른 애들이 이제 판매량이 줄었을 때 리비안은 늘었다.
그리고 리비안의 사명이라든가 테슬라와 이런 그런 포지션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를 판매 대수를 통해서 좀 더 확신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두 번째 이제 유튜브라는 게 좀 좋은 게 생겨가지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리비안 차 같은 거 리뷰하는 거를 댓글 열심히 봐요. 간접적으로 이제 좀 경험할 수가 있는 수단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기영님,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모두들 힘냅시다. 보라해라고 하셨어요. 힘내요. 감사합니다. 사강님, 미언트에 점점 중독되어 가는 듯요. 월수금이 기다려지는 구독자들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강님 항상 열심히 댓글 달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할 게 많이 없어서 얼마? 연말에 되면 많이 진짜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급할 수 아니면은 길게 되게 길게 찍거나. 그다음에 유저네임, 파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량 매수 중인데 이런 질문도 괜찮은지라고 해주셨어요. 파도 그때 한번 봤었는데 한국 증시 상장. 파도 한국 증시 상사했고 그 팹리스 반도체 업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SSD 카드 그 컨트롤러를 만든다는데, 보니까 지금 반기까지 매출액은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더라고요. 아직. 그리고 상장하고 얼마 안 됐지. 올해 상장이 얼마 안 됐어. 올해 상장했게 했는데 사실 아직 급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파도는 제 생각에. 왜냐면 IPO는 뭐다? 비싸게 상장할 확률이 높다. 더럽게 비싸게 상장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작년에 매출액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매출액이 늘었는데 올해 반기까지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미달려서 제 기억에 한 30% 정도 매출액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아직 적자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사실 PSR보다는 PER, 이익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IPO 오래 했으면 비쌀 확률이 높고,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뭐 소량씩 매수하면 그냥 그러니까 별동대라고 표현할까요? 좀 아니 뭐라 그랬지 처음?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하늘 지켜본다. 어차피 8월이고 실적 뭐 쫙 느는 것도 아니고 파도 없고 상장된 지 오래였으면 그냥 1년 버린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그런 상태였어요. 물론 엄청 자세하게 파보진 않았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가 찍혀 있으면은 좀 IPO는 그리고 원래 IPO 비싸요. 그 YPO에서 돈 버는 애들은 원래 비상장 갖고 있던 애들이랑 그 초기에 그 물량 받는 엔젤 거. 투자자애들 아니 그 IPO 청약하는 거. 청약 공모주, 당첨 공모주. 하갖고 거기에 잠깐에 올라갔다가 거의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죠. 내년에도 고성장하면은 저희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게 잘 되고 또 데이터 센터도 좀 잘 되니까 그 주가가 이제 PR이 잘 나와야겠죠. PR이나 그런 게 적정 우리 시스템 내에 들어온다면은 파도도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파도를 안 좋아서 버리는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시스템 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멤버십 댓글은 이제 여기까지 다 읽어봤고요. 자, 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구독자 여러분 댓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도 댓글 알렉산더 7812님, 누홀딩스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라고 그러셨어요. 회사는 브라질이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NU라고 좀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남미 회사들한테서 이제 그 핀테크 인터넷 은행 카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토스 겁니다. 카카오뱅크다. 그다음에 이제 화목님, 3월에 들어갔다가 조정 기간을 못 버티고 손절했던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보니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거 최근에 우리가 리뷰한 그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업체인데 여기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기 투자를 먼저 하신 분이 계셨네요. 그리고 원래 조정은 미국의 그 격언이 있어요. 그 버틸 수 없는 데까지 빠진다면 간다. 맞아. 그 격언이 있는데 네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 그럼 난 거기 이상으로 뺀 다음에 올라간다. 무조건, 이게 무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버텨야겠다. 그래서 그런 때 나오는 거였어. 여기까지 버텨야겠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15% 버틴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다. 근데 손절 라인 정해놓는. 항상 보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손절 라인을 정해놓는데 그런 거 이상으로 항상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도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은 걸 담고 있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이런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적정 가격을 실적이죠, 실적.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야 적정 가격 밑으로, 그러니까 손절 라인 밑으로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래야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봐야 돼요. 못 보고 버티다가 정말 우리 90% 나왔나 그때 옛날에? 맞아. 버티는 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목탁 치면서 나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진짜 맞아 우리가 본 실적이 진짜 맞아 계속 다시 검토하면서 버티는 경우에 나중에 결국 주가가 너네 말이 맞아 라고 올라가는 거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데 목탁 치고 두드리면서 눈 감고 있다가는 90% 빠지는 사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50%만 빠져도 내가 모르고 있는 확률이 커요. 30%는 아직 애매해요.
그냥 조정일 수도 있다. 맞아. 근데 50% 이상 나간다면 이건 완전 말이 다르잖아.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 이렇게. 그때는 진짜 식은땀 나지. 식은땀 나지.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데 50%는 근데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 정도면. 있는 수치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PYW502님 혹시 카바나도 달아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카바나 우리 연초에 생각할 아이디어는 있었었어요. 그 되게 재밌는 게 회생이거든요 이거. 근데 회생 투자를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맞아. 우리가 그래서 안 했었는데 회생이 그런 거예요. 그 진입 시점이 채권단하고 합의가 될 때. 그래서 회생의 가장 중요한 회생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좋은 채권단을 만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카바나가 좋은 채권단을 만나서 그 출자 전환했죠. 그치. 그리고 빚도 깎아주고 출자 전환하고 살아나라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사실 그때가 저점이었을 거야 아마. 맞아. 그때가 아니 진입 시점 그때가. 그러고 나서 폭등하죠. 왜냐면 쓰레기가 불사조가 되는 거라서. 불사조 되게- 기업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전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PSR 3배? 얘는 힌트를 드리자면 매출액 3배 정도로 계속 거래가 거의 10년 동안 돼왔지. 맞아. 그래서 파베나는 적정 가격이 있다. 매출액 3배다. 3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현재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덕택의 증권시장에 대한 안목도 많이 넓어졌고요. 혹시 미래에서 온 종목은 아니지만 LS 그룹 전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특히 LS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LNF랑 2차전지 합작 전고체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는 안 봤는데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그 내년에 물론 얘는 하고 얘도 전고체 하니까 이제 기대감에 막 올린 건데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하기가. 맞아. 왜냐면은 이거 경기 순환주인데 경기 순환주에 이제 고성장 부분이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할 거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미리 쏜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린 그 부분에선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고 움직이겠다. 이거 보고 항상 움직이도 안 늦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도 늦지 않고 마음이 급하셔서 이러는 것 같아. 이미 다 시장은 이미 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돌면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다고 이거를 반영해서 주가도 심지어 막 같이 오르면은 더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게 실체화되면 그때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할 거다라는 약속에 물론 포스코홀딩스 진짜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찍히기 전까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이걸 우리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치. 우린 그런 믿음이 없어요. 뭐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뭐 리튬에서 뭐 대박 날 거야. 우리는 뭐 금이 뭐 엄청나게 뭐 벌면은 하면은 그냥 돈을 찍는 기계야. 뭐 이런 믿음이 없거든요. 맞아. 우린 그냥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대감 있는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그 기대감만큼 수익이 나느냐도 이제 다른 얘기고, 두 번째는 기대감만큼 수익이 났다고 치더라도 시장에서 얼마나 가격 평가를 받을지도 또 봐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단계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최소한 이게 실체화되면은 그래도 그런 뭐 통계라도 쓸 수가 있는데, 실체화도 안 돼서 되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뭐 시스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면은 또 해요. 되면 한다. 안전하게. 되면 하면 돈 그때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싹쓸이로 못 벌는 거지.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싹쓸이로 버는 거보다 딴 거 벌고 있다가 나중에 타이밍 만나면 또 벌면 돼.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어서 이거 아니면 나 돈 하나도 못 벌어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로 10배 벌 수 있지만 이거 밑에 10배 못 벌 동안 여기서 3배 벌고 여기서 3배 벌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배 여기서 위에서 벌면 곱하기니까 여기다 이익이 있다. 매년 할 수 있다. 느끼는 이렇게. 거예요. 먹을 거 되게 많다 세상에. 다른 거로도 하면서 실체화됐을 때 한다. 그 다음에 리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진님 고마워요. 트레이닝 하려다 멈췄어요 라고 이제 달아주셨어요. 사실 FNF 우리가 내년에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단체 관광이 풀려서 추석 때쯤에 이제 거기 중국도 큰 연휴라고 하네요. 춘절에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럼 단체 관광 맞나 이제 이거는 사실 쉬워요 이거는. 명동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사람들 돌아오는 거 보면 되고. 면세점에서 사람 줄 서 있는 거 보면 되거든요. 이건 쉬운 게임이라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우리가 미리 받는 거죠 이렇게. 그치. 움직이면서. 그 명동에 롯데백화점 면세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MLB 매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비행기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면세점은.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재밌으신 경험이 또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자님 보라에 해주셨어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DKP0524님
분석 감사합니다. 리비안 제품 리뷰 볼수록 저는 확신이 더 생기는 느낌이에요. 일단 차원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거겠죠. 근데 버티니까 반응 주네요. 저도 유튜브 리비안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런 타보지는 못했지만 역시 저희도 비슷하게 리비안의 차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쪽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 반응도 보니까 저도 나쁘지 좀 않아. 좋더라고요. 확실히 좀 아이덴티티가 있는 느낌? 오프로드다. 뭔가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차주분이 왔어서 리비안에 대해서 막 맞아, 물어보는 이런 게 것도. 조금 인상 깊었어요. 리비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테슬라 차를 타고 가던 분이 앉아가지고 그 차주분끼리 두 분이서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되게 이제 좀 좋은 관심이 거죠. 있다는 거겠지. 좋은 거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으로 보라에 해주셨고요. 뭐라 해요? 네, 역시 유저네임으로 파이팅 재미졌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광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구독자 댓글까 다 읽었네요. 뭐 이것도 신호를 주네요. 오늘 끝나라고. 그래서 오늘 이쯤 해볼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질문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유로운 기간인 만큼 질문에도 더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되니까 한번 또 질문 주시면 또 최대한 열심히 또 답변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